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은 연말에 바쁘신가요? 저희가 연말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법원이 휴정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있고 겨울에도 네, 있는데 겨울에도 있어요? 예, 겨울에도 휴정기를 한 주, 근데 사실상 한 2주 정도 가끔 법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쉬니까 재판이 잡히지가 않고요. 네. 또 2월 달 경에는 법원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재판을 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음 기를 3월로 잡고 이런 재판들이 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1년 중에 좀 휴직이다, 쉬어가는 텀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네. 그 사건의 담당 판사님이 인사가 나서 다른 법원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이 변론을 갱신하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로 네. 그냥 넘어갑니다. 절차상. 그래서 제가 법원에 계셨던 분한테 이제 변호사 초창기 때 거의 다 끝난 사건인데 판결문만 쓰는 게 남은 사건, 거의 막판까지 왔는데 그거는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본 판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판결문의 초안이라도 공유를 하고 인사를 가거나 그렇진 않다. 무조건 판결문은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쓰는 거다. 그 기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미 재판이 다 진행이 돼서 판결문만 쓰면 되는 상황이어도 거의 새로 그런 부임한 수준이어도. 판사님이 예. 쓰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글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간에 담겨 있죠. 있잖아요. 그걸 예.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형사 사건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민사 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원리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내는 주장, 증거만으로만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형사 사건은 이게 공권력 그리고 사회 질서와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오감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호흡,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 그쵸. 그리고 말을 얼마나 빠르게 해서 마치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네. 이걸 다 지켜본 판사와 아닌 판사, 그렇죠. 예, 그런 그쵸. 부분은 있어서 그래서 공판이 갱신된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 판사님이 오신 이후에 동일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해봐야 되니까. 예, 판사님이 원해서 직권으로 예.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도 이제 보고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이 예. 어떤지. 그런 분은 성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성의가 봤을 때. 있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말로 못하는 60%가 맞아요. 있는데 그 말로 못하는 60%를 내가 확인해보고 혹시나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네.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이제 요만큼의 기록이 쌓여있잖아요. 실제 기록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걸 다 읽어보시나요? 그래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기록이 아주 얇은 사건도 있지만 네. 굉장히 많은 사건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그래서 없이. 변호사들이 각주를 안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각주까지 챙겨볼 좀 여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것도 또 판사님들 나름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는 네. 제가 앞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네, 이혼의 이야기가 이혼 있습니다. 이야기를 세계의 이혼 사건입니다. 다 네. 아시겠지만 우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인 최태원 회장이 피고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합치면 666억 원이 네. 되네요.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과거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의 세계 결혼이었죠. 결혼 자체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혼이 되다 보니까 정말 세계 이혼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왜 관심을 갖느냐. 이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결혼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후에 SK그룹이라고 하는 그 재계 순위가 높은 대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과정을 또 많이 봤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주주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쵸. 그리고 이제 기업의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일 수 있는데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관계 문제는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니까 네. 문제는 앞으로 돈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쩐의 전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오늘 네. 그런 부분들을 위자료, 재산 분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모 신문에 게재가 됐잖아요. 편지가. 아, 그렇죠. 네. 단독으로 나왔었죠. 아내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편지를 써야 되는데 신문사에 보냈어요. 공개가 됐죠. 혼외자의 존재. 혼외자의 존재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저도 기억이 굉장히 나고요.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아니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연애 결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4년 만에 이혼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사람과의 신뢰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참 맞습니다. 생각해보게 되는데 끝내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분할. 맞아요. 네. 근데 5%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사실상 666억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소송의 경과를 보면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거의 완패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송에서 그러면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를 봐야 네네네.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금전으로 청구 취지를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SK 주식회사 주식의 절반이라고 기재를 한 거예요. 절반. 그러면 그게 금전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 1조 3천억 원이에요. 절반이. 그러면 이 돈, 사실은 돈이라기보다는 SK 주식을 내가 34년이나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절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라고?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었는데 아니다. 5%만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도 그 SK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계열사 일부 주식,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 그리고 또 앞으로 받을 퇴직금, 혼인 기간이 이렇게 길면요, 이 사람과 같이 살아오는 동안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혼인이 딱 중단되는 시점에는 퇴직금은 못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온전히 당신 혼자 받는 게 맞느냐라는 판단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퇴직금은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길면 향후에 받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부인 내지는 일방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주거든요. 퇴직금의 네. 일부를 예, 말하자면. 일부를. 그래서 네. 퇴직금까지 다 모아서 받으라고 한 돈이 665억 원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저희가 편지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혼외자의 존재를. 이거는 당연하게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 배우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최태원 그렇죠. 회장의 잘못으로 어쨌든 혼인관계가 깨진 그렇죠. 거잖아요. 혼외자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부정행위인 네. 거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3억을 청구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혼 소송 가사 사건을 해보면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가정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됐다, 시달렸다 해도 1억까지 받는 경우도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도 여느 사건에 견주어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큰 그 틀에서 볼륨으로 보면. 봤을 때는 예, 많이 받은 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이니까 SK 전체 주식이 한 2조가 넘는 거죠. 그런 것 절반을 같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예. 아니 그게 아니고 665억 원의 위자료 1억 원 네. 정도 인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해요. 뭐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거 보면 나중에 뭐 그러니까 이혼해 그러면 그래서 위자료 줘. 위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1억도 큰 돈이에요. 그렇죠. 1억도 큰 보통 돈이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네. 재산 분할이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생각보다 분할할 게 없고 그렇죠. 결혼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나야지만 또 기여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다. 그러면 일단 아이가 있는지 여부부터 여쭤봅니다. 네. 아이가 성년자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미성년자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게 제일 치열하죠. 그리고 네. 양육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덩어리로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재산 분할이 하나 축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이 위자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이게 뭐 합의 내지는 이렇게 조율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다 표가 있어요. 엄마 소득 얼마, 아빠 소득 얼마, 그 급감 표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돈. 네. 그래서 그 돈의 절반을 이 일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겁니다. 아이를 네. 양육하기로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재산 분할이라는 건 일단 혼인 기간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치 형성한 자산이 많은 거예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유 재산과 공동 재산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공동 재산, 부부가 같은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부분. 특유 재산은 이 사람 고유의 것이라서 일방 상대방 배우자가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를테면 혼인 전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갖고 온달지 아니면 혼인 기간 중이라도 상속을 받은 거. 이거는 배우자 자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건 네. 고유의 내 재산인 겁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유 재산과 이런 공유 재산을 잘 헤아리고 이걸 다 표로 정리해서 내게 되는데요. 보통의 일반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거의 30년이 넘는다? 이런 막 섞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가사 노동만 전담하고 노동을 했더라도 경제 생활을 했더라도 이제 여성분이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 네. 용돈을 버는 정도만 했더라도 아이 키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노고를 인정해서 한 절반 정도 인정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최소한 그런 판단은 내리지 않은 거죠. 네.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법원에 굉장히 유의미한 판시가 들어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아까 주주 말씀도 주셨는데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린 거예요. 이 이혼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기업을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특히 되겠네요. 이 기업의 주주들의 이해관계, 기업의 어떤 가치 등이 이혼 소송이라는 변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반 사건이라면 절반 가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SK 주식의 절반을 갖게 됐다? 굉장히 경영권 다툼이 그쵸.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2차 피해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은 맞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34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기여도가 없다고 받고 거의 그 없다고 주식을 봤죠. 다 제외하고 최태원 회장의 개인 퇴직금, 그다음에 개인 부동산 자산, 그리고 혼인 생활 동안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절반 정도를 맞습니다. 나눠줘라. 네. 그래서 그게 665억 65억 원 정도가 된 거네요. 근데 예. 이게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증식을 한 명이 재산을 이렇게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같이 관리한 것도 같은 맞습니다. 공동의 책임으로 본다는 예. 건데 한 번씩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빌 게이츠라든가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데 사실 자기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축구 선수의 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일을 했지 사실 그 아내가 네. 사실 그 돈을 벌어오고 연봉 협상을 하고 버는 과정에서 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혼할 때는 이제 재산 분할은 그렇게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재산이 한 10억, 20억 정도 있는 최대한 네. 이 정도의 가정에서는 이게 적합하긴 한데 막 조 단위로 올라간다든가 네. 개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개인의 경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5대5로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여성 사업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오늘 댓글 위험한데요. 댓글 위험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희- 현명한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남편은 평생 경제 활동을 했어요. 네. 거기도 한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였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절반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아, 이 가정에 돈을 벌어온 건 남자였는데 부동산 같은 거 왜 집에서 막 정보 같은 거 그쵸, 중요하죠. 많이 네. 좀 알아보고 네. 여기를 샀다가 여기서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면서 재산 증식에 굉장히 여자분이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 판결 중에는 이 정도 되면은 여성에게 거의 절반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꼭 가사노동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증식하고 불리는 데 있어서 나도 노력했다. 네. 이 사람 벌어온 돈만으로는 지금 우리 자산은 형성되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예. 주장으로 해서 또 간철되면 많은 부분을 또 가져올 수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기여도가 외형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이 자산 금액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정도에는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헤아려서 그냥 5대5 정도로 그쵸. 나눠 갖는 게 맞다. 심지어 유책 배우자인 여성에게도 그 정도 재산 분할을 해주라는 제가 하급심 판결도 본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 과정이 뭐 남녀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한쪽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펴서 말하자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할 때는 또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재산 분할의 개념이 있고 위자료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유책 배우자다. 내가 바람을 폈다, 부정행위를 했다, 뭐 굉장히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금전적으로 산정되는 게 위자료로 또 평가를 받는 거라서 네. 재산 분할에 이런 어떤 부정행위 등이 잘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뛰어난 개인이 본인이 일을 해서 벌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내가 이제 혹은 남편이 네. 집안 살림만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네.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게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진 않고요. 굉장히 좀 모호한 거예요. 아, 예, 모호하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기여도라는 건 뭐 몇 대 몇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네. 넌 바람 폈으니까 너는 한 2만 가져가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건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관철되진 않고 혼인 그러니까 기간의 정도 주로. 그리고 혼인 파탄나게 된 그 경위도 살피라고는 돼 있고요. 재산의 전체적인 액수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에게 더 많은 자산이 가도록 하는 게 또 법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한 3, 40년 살았으면 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깥 활동을 아무리 활발하게 했더라도 양말 빨아서 신기고 식사 준비하고 아내가 이제 집안 사정에 신경 쓰지 않도록 외조나 내조를 했던 부분들까지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이번에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네. 거의 인정이 안 된 안 됐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여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업 이슈. 예, 항소심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노소영 관장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산이 증식되게 된 데 내 기여도도 있다. 근데 그 주장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다만 아까 세기의 결혼이란 건 대통령의 따님이었잖아요. 영예라는 표현을 예전에는 썼었는데 네. 그때 SK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았다라고 직관적으로 다들 알려져 인식하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네. 이런 어떤 그 휴대전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선발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특혜 여부, 그래서 재산이 훨씬 크게 됐고 주식의 가치도 높아졌다는 걸 하나하나 입증을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액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입증의 과정에서 어렵죠. 이런 특혜가 예. 있었잖아, 저런 특혜가 있었잖아, 이렇게 증거와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그럴 줄 수도 수가 있죠. 있겠네요. 예. 어쨌든 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심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기여도라고 판단할 것인지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담부터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소송부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서 근데 가면 물어보신대요. 아이는 누가 키울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그치, 네. 근데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가정주부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 당장 일을 구할 수 네. 없으면 변호사님들이 이혼을 맞아요. 말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대요. 아이를 특히나 이제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된다. 그럼 어째 수입이 절반으로 주는데 그마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혼을 말리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혼 조정위원을 이혼 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증거라는 것도 많이 없어요. 누가 부부가 살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러겠어요. 그 이상한 거죠. 예,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예. 거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말싸움 비슷해요.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하게 그랬잖아, 대립하면서 이렇게. 너 예전에 우리 식구들 굉장히 모욕하고 그랬지. 네. 그러면 또 여자는 너는 우리 집엔 어떻게 했냐 막 이런 말싸움의 연장선상인데 어떡해요. 예. 이 부분 입증도 어려울 뿐더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혼 조정 사건을 많이 하신 분이 그래서 조정으로도 많이 보내거든요. 한번 대면해서 지금 사이는 틀어졌지만 한번 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죠. 지나온 이런 삶을 생각해서라도 협의를 찾아보자.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위원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혼을 할 때는 다들 그 얼마나 큰 분노와 화와 뭐 이런 그렇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아주 탄탄하게 본인이 고정적인 수익이 없다면 특히 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혼을 하라고 선뜻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급락직하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중산층에서 네. 갑자기 빈곤층이 되는 그럴 수 경우가 있어요. 생긴대요. 이혼 때문에. 그리고 양육비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죠. 아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 양육권자로는 거의 모친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어머니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이를 온전히 건사해야 되는데 돈을 제대로 지급받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굉장히 자력이 있더라도 네. 또 다른 가구를 일구거나 이렇게 가족을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 양육비 이행을 잘안 해요. 이런 선의에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얼마나 양육비 이행을 안 하냐면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강제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공짜로 양육비를 안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그 재판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오죽하면요. 그래서 자기 저도 새끼를. 이혼은 나쁜. 그건 최후에 보르고 가족들이랑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사건 본인이라고 지칭됩니다. 네. 이 이혼 소송에서는 사건 본인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쓴다는 인상을 받아요. 법원이. 근데 아이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가사조사관이 가서 면접하고 상황을 살피고 아이들이 다 인지하거든요. 아,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과정이고 이혼으로 마침표가 찍혀도 그 이후에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혼하시라고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준하는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자료가 1억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1억 원 책정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혼인 생활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의 행위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게 그죠? 봐야죠. 1억 원 인정했다는 건?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지금 5년, 1심만 5년 이상을 끌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습니다. 파탄주의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상 이 가정 파탄났으면 뭐 유책이 누구한테 있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누구라도 다른 상대방에게 소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개념을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데 이혼을 너가 해달라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해달라고 해? 이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는 홍상수 감독의 네. 이혼 소송이 이게 되지 않았죠. 네. 본인 뜻대로는 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 때문에 혼인과 관련해서 소재기, 본안을 직접 하지 않고 조정 신청을 했던 걸로 보여요. 조정 신청 과정도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그 당시에 노소영 관장은 이혼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조정 신청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면 결렬이에요. 네. 그렇다면 본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식 소송으로.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건데 노소영 관장이 반소라고 하죠. 네. 그래, 나도 이혼 원해. 그럼 이혼하자. 대신 재산 분할은 1조 3천억 원 이상. 예. 이렇게 반소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길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위자료와 관련해서 말씀 네. 주신 부분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어떤 뭐 증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아이가 혼외자가 존재를 하죠. 네. 그거는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도 당연히 굉장히 큰 유책 사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산 정도 그리고 혼인 기간에 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외자 존재 등등과 관련해서 이런 위자료를 1억이라는 비교적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큰 금액을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인정을 했고 기간도 길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린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언론에게 이야기한 것 자체도 하나의 전략으로 취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관장 노소영 입장에서도 관장. 굉장히 예. 또 상처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럴 수 부분까지 있죠. 같이 생각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화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자가 있다는데 이자요. 예. 이자 왜 이자 이게 나올까요? 왜요? 모든 민사 이런 법리에는요 이자가 가산되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네. 근데 끝난 이후에도 그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 거기에 따른 페널티는 있어야 돼. 그렇죠. 라는 게 있어야죠. 있고요. 페널티는. 또 소송을 아주 그냥 계속 의도적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끌기 마련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 이자보다 더 많이 줘야 돼. 판결 이후에도 그 돈을 안 줄 거면 12%의 이자. 이게 과거에는 15%인데 그나마 하향 조정된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사 채권은 6% 이자인데요. 이게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5%입니다. 법정 이자가. 그래서 그 소장 송달일까지 5%, 네. 그 다음부터는 1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저희가 모든 돈을 구하는 이런 소송에는 5%, 12% 이런 청구 안 취지를 낼 기재하게 수가 됩니다. 있으니까. 예.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수 그렇지 있나요? 않습니다. 이건 법정 금리로 이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최태원 회장이 그 소송 기간 동안에까지도 다 이자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소영 관장한테. 보통의 소송에서는 그래서 소송 과정 중에는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각 되잖아요. 당사자들 네. 사이에. 그래서 보통은 그 판결이 이 딱 확정 내지는 1심 판결 선고 1로부터 12%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666억이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완승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불로 지급을 뭐 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사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왜냐하면 1심 판결, 항소심을 가서 이게 유동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네. 1심 판결문에 기계적으로 붙는 문구가 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심에서 빼올 수 있다라는 그럼 의미이기 1심 때문에 끝났어도 지금 665억은 우선 줘. 네. 항소심 가더라도. 예. 그래야 또 지연 이자의 부담을 덜고 항소심에 임할 수 사실 있습니다. 아니 항소심 아니 그 주는 거는 너무 최태원 회장은 빨리 줘버리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이거보다 받고 더 받을 싶을 수 건데 있죠. 이게 무슨 네. 소리지?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을 싶을 것 같은데. 때는 네. 그래서 법원에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아. 법원에 맡겨두는 거예요. 너 가져가기 싫어도 나는 지연이자 부담에 어떤 페널티가 있으니까 나 법원에 걸어둘게. 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조치를 나는 취하는 성실하게 이거에 이 판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라고 하면서 겁니다. 네. 그럼 이기면 찾아가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라도 예. 찾아가. 근데 저는 노소영 관장이 지금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항소심 갈까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사실심을 일단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2심, 네. 항소심인 건데 이런 판단에 대해서 다시 받아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구한 금액의 5%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SK 주식과 관련해서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건에서는 또 그 기준으로 안 보기도 하거든요. 네. 혼인 기간의 상당한 이런 정도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기여를 했다는 점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네. 그 입신 전략을 좀 다시 세우면 이게 어떻게 됐든 이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심을 안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전 이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닌데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3남매가 있어요. 있죠. 이미 이제 성장한 네. 성인이긴 합니다만, 근데 엄마 아빠 이혼 소송과 이 세 명의 자녀가 지분을 상속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보통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 같은 걸 받으면 당연히 엄마한테는 전혀 안 가더라도 네. 이게 상속권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엄마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 아. 일단 이 경우에는 다 성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이란 개념은 일단 부모의 사망으로 딱 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 돈이든 아빠 돈이든 그게 8대2로 가든 2대8로 가든 본인들은 한 분이 사망하면 그 돈은 거기에 본인들의 비율에 따라서 받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다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 생존해 계신 부분이니까 근데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혼외자와 또 나눠야 되는 부분까지 그렇죠.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혼외자가 어쨌든 자녀로 등록이 되면 또 한 사람의 상속자가 생기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의 이제 상속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은 SK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맞습니다.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랑 딱 정말 뭐 데칼코마니 같은 이게 남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난 2020년에 삼성그룹 오너 3세 네, 그리고 맞아요. 평사원간의 결혼으로 이목을 모았었죠. 이부진 호텐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마찬가지 법적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딱 이거의 반대 상황이었던 것 남녀가 같아요. 바뀐 개념이 상황인 그렇죠. 되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 전 고문이 1,200억 원대 재산 분할 요구를 했는데 네. 실제 판결이 난 거는 141억 원.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심리적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분할 액수는 141억 원대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상고를 기각한 네.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 건가요? 이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요. 네.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14명인데 네. 모든 3심 사건을 다 제대로 볼 수가 아,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형사 사건 말고 이런 민사 이런 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라는 말이에요. 아, 한마디로 심리하지 하면 않겠다. 네. 심리 안 해. 네. 네, 우리는 심리할 수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서 인정된 금액 141억인데 처음에 그 이무진 상무인가요? 이무진, 예. 그 남편 되는 분도 처음에는 1조 이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아. 1심에서 인정된 금액 86억이었습니다. 상당히 적죠. 네. 2심에서 올라서 141억이에요. 그나마. 네. 그리고 마침표가 찍힌 게 141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에 대한 주식 혼인관계 정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둘 수가 없다라는 또 전제가 깔려있다고 깔려 봐야죠. 있는 거군요. 네. 아, 네. 아, 참 이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은 참 현실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쉽지 않은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씁쓸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